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어떻게 끌고 온 농구인데 이제 망했구나. 예, 어제 한 원로 농구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원주 동부팀의 강동희 감독이 승부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어제 검찰 조사 받았습니다. 검찰에서는 영장 청구할 방침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농구계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3부 화제 인터뷰에 출연해서 그동안의 승부 조작 소문이 심심치 않게 있어 왔다고 증언을 했던 분이죠. 스포츠 평론가 기영로 씨. 오늘은 2부에서 좀 집중적으로 더 함께 진단해 볼까 합니다. 기영로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결국은 검찰이 증거 잡았다. 영장 청구할 방침이다. 이렇게까지 밝혔네요. 소식 네. 듣고 어떠셨어요? 우리나라 스포츠를 대표하는 사람이거든요. 강동희 감독은. 그럼요. 농구를. 예. 이제 한국 스포츠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학원 스포츠는 이제 상급 학교 진학이 최대 목표죠. 아하. 그리고 성인 스포츠는 이제 성적 지상주의. 예. 이 두 가지 시스템에 의해서 한국 스포츠는 그동안 골물대로 굶어오고 있는 것이 이번에 이제 터질 것이 터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참 정확한 진단이네요. 청소년 때까지는 대학 가는 게 최고 목표고 대학 들어가고 나서는 어떻게 하면은 성적 잘 따나. 이것이 최대 목표고. 네. 그렇게 되네요. 예. 그 강동희 감독 말입니다. 지금 진술의 변화를 좀 보면은요. 처음에는 제안도 받은 적이 없다 이랬다가 그 다음에는 제안은 받았지만 거절했다. 그러더니 어제는 브로커 최 씨와는 10년 전부터 안 후배 사이인데, 그러니까 지인인데 금전 관계는 있었다. 하지만 승부 조작과는 관계가 없다. 약간 말이 계속 바뀌어요, 약간씩.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구 얘기할 때도 제가 재참 물었거든요. 그런 적이 있느냐? 당연히 이제 없다 그랬죠. 통화하셨을 때.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이 승부 조작 관여하지 않고 사적으로 따로 동거래가 있었느냐? 절대 없었다고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검찰에 들어가기 직전에 10년 전부터 동거래를 해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말이 바뀐다는 것은 뭔가 감출 일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강 감독의 승부 조작 혐의는 거의 확실하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확실하다. 기영로 평론가가 신중하신 분인데 거의 확실하다라고까지 하시는 거 보니까 좀 뭔가 짐작되는 부분이 전문가로서 있는 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두 분 친분도 있으시죠? 뭐 취재도 여러 번 했고요. 예. 개인적으로 좀 아는 사이입니다. 예. 이 정도 변화 과정을 보면은 거의 확실하다라고 할 만합니까? 굉장히 사람이 착하거든요. 예. 스포츠맨들이 대부분 다 착해요. 그렇죠. 유난히 착해요. 예. 그리고 굉장히 순진하다고 할까? 그런 게 있고요. 예. 어떻게 보면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것도 좀 있고, 왜냐면 첫 번째 결혼할 때 속아서 결혼했거든요. 사기 결혼 당했어요. 그럽니까? 예. 왜냐면 아주 잘 따르는 팬하고 결혼했는데 그 팬이 아기가 있었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제 이혼을 결국은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을 속이고 사기 결혼 당한 뭐 이럴 정도로 착하고 세상 물정 모른다 이런 몰랐으니까 이제 이렇게 당했던 거죠. 결국은 이번에 브로커한테도 그런 차원도 뭐 빼놓을 수 없지 않을까. 그런 그러니까 이 승부 조작이라든지 브로커가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 잘 파악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좀 단순하게 생각했던 건 아닌가 이런 느낌도. 알겠습니다. 아직은 뭐 혐의를 우리가 확정 지을 수는 없고 검찰 조사 더 봐야겠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는 건데요. 지금 검찰이 증거 잡았다라고 하면서 승부 조작 의심하고 있는 사건이 4가지입니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경기라는데 혹시 그 사이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짚히는 경기가 있으세요? 저도 이제 그때 뭐 대부분의 스포츠는 저 다 봅니다. 뭐 축구, 농구, 야구, 배구뿐만 아니라 뭐 모든 스포츠를 다 보는데 그래서 기억은 나지 않는데 지금 보도된 걸 보면은 2월 11일 날 3월 11일 경기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4위를 했었고 원주동부는 이미 4위를 확정 지어놓고 나서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대구 오리온즈 지금은 이제 고양 오리온즈죠. 굉장히 약했었거든요. 4위 팀이죠. 전력을 다했다면 뭐 오히려 10점 이상 이겨야 되는 경기인데 그때 72대 93으로 졌거든요. 79대 93. 72대 93. 2대 93이었으니까. 21점 차로 졌거든요. 그래요. 물론 이제 농구는 그런 게 있어요. 1위 이 팀이 이제 플레이오프에 직행하고 3위부터 6위가 이제
준 플레이오프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3위와 6위가 싸우고 4위와 5위가 싸웁니다. 그래서 이긴 팀이 3위와 6위 팀에서 이긴 팀은 2위 팀과 경기를 갖고 4위와 5위에 전에서 이긴 팀은 1위 팀과 경기를 갖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두 가지 경우죠. 만약에 이제 3위를 하게 되면 6위와 또는 2위와 싸워야 되는데 자기하고 껄끄러운 상대를 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승패 조절을 일부러 하는 거예요. 상대팀 고르기 그거는 위해서. 이제 피하기 위해서. 그 틈새를 노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일종의 관행이었잖아요. 그래서 관행인데 전략적으로 지는 거 아니냐. 거죠. 예. 그 관행, 그 전략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 고의 그 패배를 틈새를 이제 파고든 것 같아요. 브로커들이 파고들었다. 브로커들이 파고들었다기보다는 이제 예. 브로커들로부터 사주를 받은 감독이나 선수들이 파고들었다. 이게 더 정확한 말이죠.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당시에 뭐 원주 동부팀의 김주성 선수하고 윤호영 선수가 부상당해서 자연스럽게 빠진 건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 건 아니었고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제 4위를 한 원주 동부가 예. 이거 선택을 하고 있었다. 뭐 그런 것도 이제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빈틈이 있다면 이제 그런 관행, 그 부분을 노렸을 것이란 얘기고 지금 팬들이 예. 가장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강동희 감독하면 농구계의 레전드 아닙니까? 뭐 그리고 농구 교실에서 나오는 부수입도 있어서 재정적으로도 문제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들 봤는데 뭐가 아쉬워서 그랬을까? 이 부분을 제일 고개를 갸우뚱하세요. 어떤가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일단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람 보는 안목이 탁월하진 않았다. 순진해서 첫 번째 사람이 부인을 택할 때도 그랬고 2006년에 불법 도박으로 이제 처벌을 받을 때도 그렇고 그때 약식 기소까지 됐었죠. 예, 불법 도박. 식당 운영도 부실한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겹쳤다. 그것보다는 이제 물론 이제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겠죠. 식당 운영이 부실했기 때문에 예. 표면적으로는 이제 수억 원의 연봉을 받고 식당도 운영하고 뭐 여러 가지로 안정된 것처럼 보입니다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런 것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의 도덕적인 불감증이 가장 크다고 봐야겠죠. 좋게 말하면 순진한 거지만 나쁘게 말하면 도덕 불감증이다. 뭐 그런 말씀이세요. 자, 그러면 지난번에 그러셨어요. 브로커들은 선수나 감독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파고든다 이러셨는데 이번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미 구속이 됐습니다. 브로커 최 씨. 이 사람은 대체 어떤 인물인가요? 농구인들이 대부분 알고 있더군요. 강동희 감독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을 부터 농구들과 친분 관계를 맺어오고 있고 LG에서 은퇴했던 그 현주업 선수 지금은 이제 사회인이죠. 그렇죠. 이 현주업 선수도 이제 뭐 한 10억, 20억 정도 사기당했다고 한번 알려졌었죠. 그랬었어요. 예, 그 현주업 선수의 에이전트를 자처하기도 했었고 아무튼 그 스포츠맨들 특히 농구인들을 아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뭐 하던 사람입니까? 예, 선수 출신은 아니에요. 선수 출신은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할까요? 선수 출신. 한 사람만 알게 되면 이제 줄줄이 알게 되죠. 같이 뭐 술자리도 하고 이렇게 어울리면서.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됩니다. 그 집안에 지금 이 사람 돈이 있는가 없는가 뭐 이런 얘기까지 다 알 수 있는. 알게 되죠, 그렇게 되면. 결정적으로 돈이 필요한 그 선수를 노린다. 그 감독을 노린다. 이런 말씀. 그렇게 된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그걸 모르면은 할 수가 없어요. 접근도 안 되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스타 플레이어들이 일반인들과 접촉이 안 돼요. 안 되죠. 예, 이런 사람들 아니면 접촉할 수도 없습니다. 예. 농구계에서 영향력도 뭐 나름 큰 사람이란 얘기네요. 그 얘기는. 영향력이 아니라 이제 많이 안다는 얘기죠. 영향력은 이제 없고요. 그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이렇게 소소하게 안다는 얘기죠.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이용한 게 정식 그 토토가 아니더라고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데.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시장이 대체 얼마나 큽니까? 상상을 초월한다고 봐야 됩니다. 뭐 지금 수조 원 얘기 있는데 아마 그 몇 배 이상일 거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왜냐면 불법으로 지하에서 이게 운영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짐작만 할 수 있지.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불법 사이트에서 이 불법적인 돈이 오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포츠 토토가 1조 6천억 규모인데. 그건 몇 배죠. 그게 몇 배? 합법적이니까. 세상에. 스포츠 토토는 사실 긍정적인 면이 많거든요. 워낙 베팅 방식도 복잡해가지고 거기는 뭐 불법 저지르기도 힘들다면서요. 하지만 알겠습니다. 불법 사이트는 단순하게도 이게 돈이 오가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게 불법을 저지를
그 여지가 많습니다. 스포츠 평론가 기영로 씨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궁금한 건요. 지난번에 인터뷰 하실 때 그러셨어요. 이게 만약 강동희 감독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뭔가 걸려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서 걱정스럽다 하셨는데 그때 그렇게 예측하신 근거가 뭔가요? 강동희 감독 하나만 했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왜 말이 안 됩니까? 이 사람만 그렇게 그 불법 중간 브로커들이 접촉을 하지 않아요. 예, 감독을 접촉할 정도면 선수들은 다 거쳤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예, 충분히 더 나올 개연성이 많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고의 패배, 전략적으로 지금까지 있어왔던 관행 그 부분이 워낙 또 허점이기도 해서 파고들려고 했다면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한 고리가 될 수도 있었을 거다. 이런 관측들도 나오더군요. 2011년 경기들이 유동 11년 경기 이후로는 또 이제 이런 것들이 없던 걸 보면 처벌이 강했던 것도 이유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기영로 평론가님.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영장 청구가 어떻게 되는지 또 그 후에 수사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스포츠 평론가 기영로 씨였습니다.